자, 다음은 5번째 탑픽 키워드를 한번 써볼게요. 5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꼭 지켜야 될 절대 원칙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 절대 원칙은 예전에 제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굉장히 히트친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주식 투자의 기본 룰은 주린이 때 배워놔야 돼요. 그거를 주린이 때 안 배웠으니까 평생 주린인 거예요.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켜야 될 원칙 4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집중 투자랑 대비되는 개념인데 저는 분산 투자가 절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탑다운. 탑다운은 버텀업이랑 대비되는 개념인데 저는 탑다운이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 원칙이라고 보는 거죠. 꼭 지켜야 될 절대 원칙 3번째,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다. 그럼 종목 선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타이밍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타이밍. 좀 더 구체적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 어느 거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종목 선정. 4번째, 공부 또는 실력으로 투자 성공하는 거냐? 이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아니, 운빨이야. 공부하면 돼. 이 4가지 절대 원칙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종목 숫자가 뭐까지가 집중 투자고 뭐부터 분산 투자냐, 제가 감히 말하건대 한 종목은 무조건 몰빵 투자죠. 2종목도 거의 집중 투자예요. 개인적으로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분산 투자는 한 3종목부터입니다. 3종목부터. 뭐 한 1,000만원 미만이신 분은 한 3종목 하시면 되고, 또 한 5천만원 정도 되면 한 4종목, 5종목, 한 1억 하시면 5종목, 6종목, 한 5억 하시면 뭐 7종목, 8종목, 한 10억 하시면 10종목, 20억 하시면 한 15종목, 이런 식으로 종목 숫자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1조를 하는데 3종목 하라고? 그러면 한 종목당 3,300억씩 사?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 늘어나는데 그래도 한 종목은 안 된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나는 100만원 하는데요, 100만원 하면 한 종목 해도 돼. 왜? 사실 100만원 없어도 되잖아. 이런 말 하면 야, 너 돈 많아하고 100만원 없어도 되잖아. 막말로 최저임금도 한 달에 200이잖아. 한 달에 180. 우리 예전 남자로 치면 어디 뭐 막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도 100만원은 사실은 뭐 한 달이 안 되는 시기에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원은 어찌 보면 그래, 내가 한 달 동안 다시 벌 수 있어. 난 집중 투자 하고 싶어. 오케이, 해도 돼. 근데 나 1억으로 한 종목 살게. 난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 1억이 없어도 되는 돈인지. 왜? 방금 전에 100만원은 없어도 되는 돈이면 해 라는 뜻이거든요. 1억을 하는데 한 종목을 산대. 좀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없어도 돼요? 그럼 아마 사색이 돼서 날 째려볼 거야. 1억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그러면 그런 돈은 한 종목 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의 차이는 뭘까요? 수익률과 위험에 대한 차이예요. 집중 투자라는 논리가 뭐고 이유가 뭘까요? 나는 정말 확실한 한 종목을 사서 큰 돈을 벌 거야. 여기에는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정말 확실한 종목 한 종목을 사서 큰 수익을 볼 거야. 그게 집중 투자잖아요. 그럼 분산 투자는 여러 종목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건 인정. 그래서 제가 100만원 없어도 되는 돈이면 정말 빨리 부자 되고 싶으면 한번 몰빵해봐. 근데 1억은 없어도 되는 돈 아니라며. 그럼 위험을 낮춰야 되니까 분산 투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위험을 분산해야 돼요? 모두 다. 모든 투자자들은 위험을 분산해야 돼요. 위험을 분산하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확실한 한 종목? 정말 확실한 10종목을 찾으세요. 그러면 돼요. 왜냐면 가장 큰 리스크는 그 종목을 샀는데 잘못될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 종목이. 절대 안 그래는 없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절대 안 그러는 건 없어. 그러면서 절대 원칙은 뭐냐고? 내 맘이다, 내가 선생님이니까. 절대 지켜야 되는 원칙인데 이 세상에 절대 안 무너지는 원칙은 없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듯이 이 절대 원칙도 예외가 있는 거고, 한 종목은 절대 올라가? 아니야, 절대는 없어 세상에. 그러면 그렇게 똑똑해서 절대 안 떨어지는 종목 한 종목을 살 능력이 있다면 절대 올라가는 8종목을 사면 되잖아요. 절대 올라가는 3종목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산 투자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인데, 수익도 유지하면서 위험을 낮추면 좋고, 수익을 유지하려면 진짜 좋은 종목 한 종목을 고르는 노력으로 진짜 좋은 종목 3종목, 진짜 좋은 종목 5종목을 고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세무사가 정한 주식투자 절대원칙 두 번째 바로 탑다운이에요. 사실은 탑다운이냐 버텀업이냐는 이 분산투자냐 집중투자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전드격인 전설의 투자자들이 시장의 움직임을 뭘 예측하려고 그래 라고 너무나 말을 많이 했거든. 워렌 버핏도 그랬고 피터 런치도 그랬고 심지어 현명한 투자자 책 앞부분에는 시장을 예측하는 바보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보들이래. 그냥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 그 똑똑한 사람들은 금융위기 때 돈을 벌었는지, 그 똑똑한 사람들은 IMF 때 돈을 벌었는지 아니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떨어질 때 시장을 안 본 사람들은 똑같이 손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해. 어차피 예측을 못하잖아. 아 그러면은 이건 주식투자 같이 하지 말자는 얘기지. 다 같이 죽자는 얘기지. 굉장히 무논리예요. 어차피 예측을 못하는 게 세상에 어딨어. 그러면은 주식투자 왜 하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는 어떻게 예측하는데? 그러면 경제학에서 경기 변동론, 경기 성장론을 무시하는 건가요? 저는 경제학이 주식투자보다 훨씬 오래된 학문이라고 믿고 있고 당연한 거고, 그럼 경제학에서 저는 경기 변동론하고 경제 성장론을 배우면서 아 경제는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경기는 이렇게 변동하는구나 라고 배우고 그거를 주식시장에 접목시켜서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읽을 필요가 없어, 아니 읽지도 못해, 그런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탑다운이 중요하다. 특히나 시장의 예측보다 더 중요한 게 산업의 분석이죠. 산업의 분석. 탑다운이라는 건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산업을 사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버텀업은 산업을 안 보고 종목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래서부터의 버텀업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탑다운은 시장, 그 다음 산업, 그 다음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포트폴리오 분산학과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분산 투자라는데 5개, 10개를 살 건데 같은 업종에 5개를 사고 분산 투자했다고 할 수 없거든요. 서로 다른 산업의 5개의 종목을 사는 게 분산 투자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직접 실행해 본 사람들은 탑다운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시장의 지수도 예측하고 대응하고, 성장산업이랄지 현재 주도산업을 예측하고 대응하고, 주도산업 또는 성장산업에서의 탑픽 종목을 픽해서 예측하고 대응하고, 이 방법이 버텀업보다 유리합니다. 또 하나, 버텀업은 2,000 종목 중에 한 종목 어떻게 고를 건데, 근데 탑다운은 2,000 종목 중에서 산업을 픽을 하니까 그 산업으로 완전히 압축이 되잖아요. 그 압축된 종목군에서 고르는 거니까 훨씬 선택과 집중이 편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절대원칙, 종목 선정이 중요하니 타이밍이 중요하니 저는 완벽하게 종목 선정이 80%, 매수가 5%, 매도가 15%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 과외 받으면서 난 타이밍 배우는 과외 받고 싶었는데 나가! 빨리 꺼! 이거 구독 취소해! 아니 뭐 타이밍 배우는 과외를 받아서 타이밍 배우는 과외를, 종목 선정을 완벽하게 한 사람들은 남한테 타이밍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아. 왜? 종목 선정을 완벽하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주식투자 이론들을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타이밍을 궁금해? 종목 선정을 직접 안 하는 사람들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0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선정하는 게 힘들겠어요? 선정된 한 종목을 언제 사고 팔지를 결정하는 게 힘들겠어요? 너무나 당연히 종목 선정이 훨씬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거 안 해봤으니, 그냥 누가 살아가는 거 계좌에 하나 있는 것만 매일 보죠. 그 하나를 보면서 이 10,000원짜리가 11,000원 갔다가 9,000원 갔다 반복하니까 이거 11,000원대 팔았어야 되는데 역시 타이밍은 어려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매도 타이밍은 종목 선정에 비해서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럼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종목 선정을 계속 열심히 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있어. 종목 선정을 선정하는 과정은 그래도 답이 보이는 길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매수가 어렵대. 매수가 어려운 거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종목 선정이라는 건 뭐예요? 이러해서 좋아서 이 종목을 지금 사야겠네? 이게 종목 선정이에요. 그럼 종목 선정 되고 사면 돼. 근데 뭐가 어려워, 매수 타이밍. 자기가 종목 선정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 다음 매도 타이밍이 어려운 건 왜 제가 매수가 5%고 매도가 15%라고 했냐면, 매수보단 매도가 당연히 어려워요.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게 있어요. 심리. 매도가 어려운 건 심리 때문이다. 매수는 돈을 갖고 있을 때 매수하죠. 그럼 매수하기 전에는 오늘도 1억, 내일도 1억, 계속 1억이야. 내 마음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럼 매수를 1억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오늘은 1억, 내일은 1억 1천, 그 다음 날은 9천, 그 다음 날은 1억 2천,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그래서 매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매도를 잘하려면 기법도 중요하지만 뭘 잘해야 돼요? 내 마음 컨트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공부 실력과 운빨. 주식 운 아니에요? 나가. 주식 운 아니에요. 나가. 이 영상 왜 봐? 운인데. 공부예요. 공부. 그리고 실력이에요. 그럼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식과 경험. 지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책 열심히 읽고 뉴스 열심히 보고 증권사 리포트 열심히 읽으면 돼요. 경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해결해요. 시간이 지나지 않고 경험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세무사가 주식투자 절대 원칙으로 꼽은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갑니다. 6번째 키워드는 뭐였죠? 바로 공부법. 방금 전에 제가 5번째 공부할 때 마지막에 했던 게 공부해서 될까요? 운빨로 될까요? 공부라고 했죠. 그럼 이제 그런 질문이 따라와야 되죠. 뭐 공부하면 돼요? 뭐 공부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뭐 공부하는지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안 되는 거니까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해보세요.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 공부법 첫 번째, 공부법의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책. 공부법 두 번째, 리포트. 공부법 세 번째, 다트. 공부법 네 번째, 바로 HTS. 다 가르쳐 줬어요. 하시라고.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 무슨 책 봐야 돼요? 무슨 책 보는 그게 어려워. 그게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스테디셀러 보세요 라고 적어요. 스테디셀러는 어떻게 알아요? S24에 스테디셀러 메뉴 누르면 돼. 카테고리를 주식으로 하고 스테디셀러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많이 팔린 책이 들어가 있다고요. 몇 년 동안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다 본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본 거는 나도 봐야 돼. 그게 주식 투자자의 기본 자세예요. 제가 이거 알아? 나도 알아야지. 제가 이거 공부했어? 나도 공부해야지. 제가 이 책 읽었어? 나도 읽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찍어주세요. 정말 찍어주고 싶지 않지만 여태까지 몇 번 찍어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쓴 책 3권 기본이죠. 기본. 이세무사 책.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제 영상이니까 그냥 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스테디셀러는 사실 이런 것들이죠. 피터 린치 책, 앙드레 코스텔라니 책, 필립 피셔 책, 뭐 이런 양서들을 쓴 전설의 투자가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그런 순위의 높은 책들을 보시면 된다. 그 다음 리포트는 증권사 리포트.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죠. 어디 증권사 리포트를 볼까요? 다 봐. 그냥 보고 싶은 거. 어디서 봐야 되는데요? 한경 컨센서스. 내가 이거 공중파에서 내가 방송 몇 번 했을 때 증권사 리포트 보라 그랬더니 어디서 보냐고. 그래서 한경 컨센서스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모아있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건 제 유튜브니까 해도 되잖아. 한경 컨센서스 검색하면 거기에 리포트 다 모여 있어요. 그거 보세요. 자, 그 다음 다트는 뭔가요? 다트는 그냥 휘 던져갖고 100점, 80점. 혼자 웃고 있죠? 웃었어 안 웃었어? 웃어야 돼요. 좀 보면서. 다트를 이렇게 탁 던지는 게 아니고 DART. 그래서 이게 약자인데 DART가 뭐의 약자냐면 전자 공시 시스템. 아내의 맛에 나갔었죠? 아내의 맛에 나가서 다트 사이트란 말을 했는데 그게 검색어가 올랐어. 이정윤 세무사보다 더 높게. 짜증이 얼마나 나든지. 내 이름보다 더 올라가. 근데 어쨌든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면 모든 종목들이 사업보고서 또는 정기공시 또는 꼭 해야 되는 공시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다트 사이트에서 뭘 봐야 되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내가 사고 싶은 종목, 다트 사이트를 꼭 봐야 된다. 자, 그 다음 HTS로 공부하라고 하면 그래요. 나 MTS밖에 없는데 어쩌라고. 내가 깔아줘야 대신 깔으세요. HTS 깔으세요. 깔면 적어도 토요일 일요일날 한 1시간씩 내서 한번 보세요. 거기 메뉴가 재밌는 메뉴가 많아요. 그럼 재밌는 메뉴를 이것도 클릭해보고 이것도 클릭해보고 이것도 클릭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매수 종목 선정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종목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매수 종목 선정하는지는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다트 사이트를 왜 봐요? 다트 사이트 보다 보면 내가 살 종목, 갖고 있는 종목 보다 보면 어떤 팁이 있어. 사업 보고서에서 이런 종목이 좋구나. 증권사 리포트 보다 보면 토픽 종목이 나오면 팁이 생겨. 증권사 리포트에서 산업 리포트에 토픽이 있는 건 그게 좋구나. 그 산업이 성장 산업이면 더더욱더 관심 가져야 되겠구나. HTS를 보다 보면 외국인들이 한 달 내내 산 종목, 또는 한 달 동안 많이 오른 종목, 또는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시라고요. 공부법 4가지, 책, 리포트, 다트, HTS 이거 4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몰라서 공부 못한 게 아니고 안 해서 못한 거예요. 안 하시면 그냥 계속 실력이 안 쌓이고 하면 쌓입니다. 자, 다음 이제 7번째네요.